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를 할 주제는요.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이제 삼국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와 당이 이제 수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당으로 넘어가는데 당과 신라는 계속적으로 손을 잡아놓은 상태죠. 그리고 고구려하고 백제, 그리고 돌궐과 일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그런 침입을 계속 막아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아낸 어떤 큰 의의가 있으나 점점 이제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계속적으로 큰 나라가 침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막아내긴 했으나 좀 피로감이 높았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신라는 신나게 키워나가는 거죠. 자, 지금 신라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나라가 고구려는 뚫지 못하지만 당나라가 혼자서 뚫지 못하는 것을 신라하고 합해서 신라는 양쪽을 괴롭히고 당나라가 이쪽 저쪽을 같이 쳐주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사학당에서 설명드렸지만 신라 입장에서 누구 먼저 쳐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라는 원래부터 백제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나중에 그 한강까지 뺏겼기 때문에 더 이제 미워하는 상태가 되죠. 예전에는 결혼으로 서로 동맹도 맺었으나 이제 좀 원수지간이 된 상태. 그런 상태였기도 하고, 큰 나라하고 센 나라하고 안 센 나라 중에서 센 나라보다는 안 센 나라를 먼저 공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쳐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백제에서도 이런 상황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일단 한번 밀렸다가 나중에 그냥 다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처음에 공격을 했고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서로 경계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나당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신라가 양쪽을 밀어내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일단 당으로 건너가서 동맹을 제의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김춘추죠. 원래는 김춘추는 왕족은 아니에요. 진골귀족이에요. 근데 뭐 이 사람에게 운이 그렇게 좋게 다가온 걸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여왕의 그런 그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후사가 없이 이제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왕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겁니다. 자, 김춘추는요, 아직 왕은 아니고요. 고구려 정복에 실패한 당이 동맹의 제의를 수락하면서 김춘추의 손을 잡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춘추의 전략대로 이렇게 신라가 두 나라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도 사실 신라가 안쪽에서 저렇게 좀 괴롭혀주면은 고구려를 치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제까지 다 본인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신라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사실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구려 싫어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좀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저희 나라에서 봤을 때 너무 멀거든요. 고구려 땅까지 우리가 다 정복하기는 쉽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양보한다는 약속을 하고, 당나라에서는 선진 문물을 또 준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통일이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백제 멸망과 부흥운동.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가 먼저 멸망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나중에 멸망한다. 이렇게 되는 어떤 흐름인데, 백제가 멸망하면서 그냥 끝나느냐 이건 아니고요. 뭔가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노력도 했었다는 거. 자, 일단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해요. 근데 신라와 전쟁을 이미 계속 하고 있었고,
흉년도 많아서 백성들이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 중국에서도 오고 신라에서도 쳐들어오고 이런 상태예요. 기벌포에 상륙한 소정방의 당군에게 패배했고, 계백의 결사대가 김유신의 신라군에게 패배하고, 여기도 패배하고 여기도 패배하고, 양쪽에서 들어오는데 양쪽에서 다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끝이죠.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자와 항복하고 백제가 끝나게 되는 시기가 660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멈추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임존성에서는 흑지상지가, 주류성에서는 복신도침, 그리고 사실 백제 왕자인 부여풍을 이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건데, 부여풍은 지금 현재는 여기 있지 않고요, 일본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은 거죠, 왕족인데. 그래서 부여풍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살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이게 바로 이제 부흥운동이었었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세력이 확대됐었는데 이제 내분이 생겨요. 나 얘 안 된다, 얘 죄 싫다, 막 이러면서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그 내분으로 인해서 막 여기는 이 주도했던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전력이 약해지고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그러드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백제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도 멸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찾아오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백제 멸망한 이후에 나당연합군이 양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일단 국력 약화가 뭐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렇지만은 이 국력 약화에 플러스 연개소문이 이제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권력을 나눠 갖겠다. 막 아들들끼리 하여튼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까지도 분열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이 열려버리는 상황. 그러니까는 뭔가 치열한 차라리 백제가 더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것 같아요. 고구려는 이미 그렇게 해서 약간 그로기 상태에 있는 상태였는데 쳐들어오는데 지도부는 해체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계속 이겨놓고 죽을 때는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백제 멸망 후에 신라로부터 군량 지원을 받게 된 당군이 평양성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격할 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상황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 다툼이 심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결집력이 매우 약해지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려버려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 자, 고구려도 역시나 여기서 마치지 않죠.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모잠이랄지 안승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여기도 내분이 있었고 신라에 항복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이 원래는 고안승인지 이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성인지 서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어쨌든 이 왕족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들이 백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잘 이어나가서 따라갔으면은 다시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분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면서 백제도 없어졌죠. 고구려도 없어졌죠.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얘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얘를 처리했었어야 됐냐면은 원래는 당나라 군대가 도와줬으면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당나라 군대가 여기 고구려 땅에다가도 뭔가 자기네들의 기지, 전진 기지를 만들어 놓고, 백제 땅에다가도 전진 기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신라 땅에는 왜 만들어 놓는 거죠? 예. 한마디로 기지를, 당나라의 군대 기지를 원래는 뭐 전쟁 도와주려고 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살려놓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다 설치한 기지를 철수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 야릇한 분위기를 펼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당의 한반도 지배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웅진 도독부, 그리고 고구려에서 안동 도호부, 그리고 신라의 계림 도독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여기 뭔가 심지어 이게 도호부, 도호부가 더 높고 도독부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지역에서 백제하고 신라를 뭔가 이렇게 관리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뭔가 이상한 그 기구를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쟤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대동강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백제 땅에 주둔하던 당군을 몰아내고 백제 유민들을 일단 포용하는 정책, 그리고 고구려의 부흥군을 후원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은 사실 너무 멀고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는데 힘을 쓰다가 여기까지 다 이렇게 그 위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구려 이렇게 이 지역을 그래 니네들이 좀 해봐. 사실 우리를 니네가 부흥운동 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 대신에 부흥운동을 하려면은 일단 당나라 군대부터 몰아내고 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밀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승을 고구려의 왕으로 책봉하고 고구려 부흥군을 후원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이 기벌포와 매소성에서 이 부흥운동 세력과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완전히 가버리면서 이제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당나라의 영토가 돼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길림성 이 부분, 동모산 이 부분에서 이제 발해를 세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신라의 삼국 통일이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국이 통일된 것에 물론 한계도 있고 의의도 있어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외국을 끌어들였다.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그 이전에 이제 수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했었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발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제 뭔가 침략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 통일이 되었다. 이런 것이 일단 첫 번째 한계고요. 두 번째로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물론 발해가 되어서 새로 그 지역을 이렇게 회복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발해가 생기지 않았다면은 꼼짝없이 대동강 이북은 다 중국의 영토였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잃었었다. 이것이 삼국통일의, 신라의 삼국통일의 한계고요. 의의는 어쨌든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당을 몰아냈거든요. 끌어들여서 힘들었으나 결국에는 몰아내고 대동강 이남은 완전히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최초로 이제는 삼국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쨌든 의의는 의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형성,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백제 역사야, 고구려 역사야, 신라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반도의 한민족으로 뭔가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 어떤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통일은 의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문제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잘못 설명한 것은 흑지상지, 복신도침,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자, 흑시상지와 복신, 도침 이 사람들이 부여풍을 추대하려고 그랬었죠. 부여풍은 부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죠. 자, 당은 백제와 고구려 땅에 웅진도독부와 안동도부를 설치하였다. 맞죠? 고구려 땅에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 고구려 땅에 안동도부를 설치했습니다.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서 나당동맹을 제의했고요. 당을 수락했고,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신라는 당군을 완전히 축출하면서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은 200여 성까지 회복을 했으나 내부 분열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틀린 말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의 대하성이 함락될 때 큰 충격을 받고, 어떤 인물이에요?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외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당으로 건너가서 당과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삼국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 인물은 연개소문, 김춘추, 김유신, 을지문덕 계백 중에서 누구죠? 예, 김춘추입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삼국통일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했다.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 자,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건모장과 안승이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백제가 더 먼저 멸망을 하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래야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만들어지죠. 백제,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의 부흥운동. 마지막으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당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완전히 통일을 완수하게 되는, 이것이 네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그리고 결과에서 나타난 한계가 무엇이냐. 자, 삼국을 통일했는데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혼자 통일하지 않았고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당나라에게 약속했죠. 대동강 이북은 가지세요. 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외세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잃었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까지 다 봤어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이 정리한 내용들이 문제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